리뷰가 5,325개 달렸는데 별점이 2점이에요. 와, 테러블이 2,000. 와, 이거를 지금 타야 되는데 딜레이 확정됐네요. 젠장 멕시코 새끼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점 2점짜리 항공사를 타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길까? 트립어드바이저 평점 2점에 빛나는 멕시코의 저비용 항공사 비바 항공을 탔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멕시코. 이 멕시코엔 우리나라에도 취항하는 아에로멕시코라는 항공사가 가장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대한항공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멕시코도 아에로멕시코의 후원을 받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비바 멕시코라는 구호와 함께 평점 2점짜리 비바 항공의 후원을 받습니다.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인데 평점이 2점이다? 이거 참기 힘들거든요. 후기를 보면 오버부킹에다가 비행편 취소, 그리고 지연, 수화물 분실, 불친절한 서비스까지 약 3,000개의 1점짜리 리뷰가 쌓여 있습니다. 순간 야, 이거 타야겠다, 콘텐츠니까 이거 타봐야지 하고 부지성으로 결제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시티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고요. 편도 42만원에 기내 수화물 하나 꼴랑 추가 구매해가지고 발권을 마쳤어요. 비바라는 항공사, 맨몸으로 타면 저렴한데 기내 수화물, 위탁 수화물 요거저거 다 붙이면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짜증나네요. 이 항공사는 유럽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라이언에어 가문이 투자하면서 창립했고요. 현재 지분 관계는 다 정리됐지만 라이언에어의 지독한 DNA는 아직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엔 멕시코의 또 다른 저가 항공사 볼라리스랑 합병을 할 거라서 평점 2점짜리가 멕시코 항공시장을 씹어먹게 생겼어요. 국내선 점유율 70%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멕시코의 매운맛 비바항공 후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1터미널입니다. 매년 멕시코를 오게 되는 저는 멕시코는 좋아요. 여기 월드컵 직전에 카르텔이 공항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치안이 괜찮을까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빠르게 정리되고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구에는 월드컵 대표팀 사진도 걸려 있고요. 지금 보시는 CDMX는 시우다드 데 멕시코, 시티 오브 멕시코의 약자입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비바항공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다른 항공사들은 2층에 체크인 카운터가 있지만 비바는 1층에 있어요. 이정표를 따라가면 편합니다. 근데 또 국제선, 국내선 각각 따로 카운터를 운영 중이라서 잘 찾으셔야 돼요. 깔끔하게 세 단장된 이곳은 국내선이고요. 온갖 복잡한 이곳이 국제선 카운터입니다. 얘는 라이언에어처럼 모바일 체크인을 안 하고 현장에서 체크인을 하면 돈을 뜯어갑니다. 무조건 사전에 체크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이게 또 오늘 미국행이라서 에스타를 확인을 해야 된대요. 안 하고 들어가도 게이트 앞에서 확인을 하긴 하지만 확실한 게 좋잖아요. 여기서 이 스티커로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체크인을 모두 마쳤고요. 멕시코시티 1터미널이 1931년도에 개장해서 위하고 옆으로 중축만 한 공항이라서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다가 동선도 아주 최악입니다. 보안검사를 받는 곳은 한층 올라가셔야 돼요. 이게 또 출국장도 제각각이라서 많이 걷게 되는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라스베가스로 가는 항공편이 G게이트 쪽이라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멕시코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출국 심사가 따로 없는 나라입니다. 보안검사를 마치고 들어가면 바로 면세점이 나오고요. 멕시코 술은 사실 데킬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선물용으로 좋은 건 개인적으로는 이 메지칼이라는 술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술 안에 애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새우깡이 아니고 애벌레예요. 이거 선물하면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멕시코에 왔으니까 또 멕시코 라운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더 라운지로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PP카드는 있지만 더 라운지는 없어요. 그리고 흡연실도 없습니다. 이 흡연의 나라 멕시코에 이거 흡연실 없는 거 좀 놀랍습니다. 대신 아멕스 센츄리온 라운지가 있어요. 작년에 왔을 땐 제가 아멕스 실물 카드를 또 안 가져와가지고 못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가져왔습니다. 애플페이 이런 거 안 되고 실물 카드만 돼요.
여기서 입장 자격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라운지가 나옵니다. 대충 아무데나 자리 잡고 메뉴판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가격이 써 있습니다. 이건 멕시코 아멕스 카드 규정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일부 카드는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발급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시키시면 돼요. 저는 이거 가격 보고 탈출할 뻔하다가 하단에 이 컴플리멘터리 보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음식은 닭고기 칠라킬레스 요걸 주문했고요. 뭔가 멕시코식 타코로 만든 라자냐의 느낌이에요. 나초에 크림, 치즈 이런 게 아침부터 헤비할 것 같지만 먹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도 미국인들이 망쳐놓은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인하면서 팁 조금 끼워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물론 안 줘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라운지에서 평화롭게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항공편 지연됐습니다. 와 젠장 1시간 딜레이 됐어요. 1시간 10분? 1시간 15분 딜레이 됐네요. 와 망했다 씨. 딜레이 확정됐네요. 1시간 15분 딜레이 됐습니다. 젠장 멕시코 새끼들. 비바항공 리뷰가 5,325개 달렸는데 별점이 2점이에요. 와. 레그룸 2.5, 시트 컴포트 2.5, 인플라이트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이건 푸드앤베 체크인 보딩. 그럼 일단 상황 파악하러 게이트 앞으로 가볼게요. G홀 여기서 기다리면 게이트 번호가 나오는데요. 맨 아래 11시 출발 라스베가스 편은 아직입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배정된 곳으로 갔지만 아직 지연 안내는 없네요.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스피어 공연을 예약을 했는데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됐습니다. 못 볼 것 같아요. 참. 게이트가 바뀌었죠? 18번 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연에다가 게이트도 바뀌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평온한 탑승은 일단 물 건너갔네요. 창밖으로는 멕시코의 저가항공 볼라리스가 보이고요. 칸쿤 갈 때 저거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터줏대감 아에로멕시코입니다. 스카이팀. 저 멀리에는 비바항공도 보이고요. 제가 볼라리스나 인터젯 이런 멕시코 LCC들은 알았는데 비바항공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때 드디어 오늘 타고 갈 비바항공의 A321 네오 항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2년 된 새 항공기고요. 칸쿤에서 이제 막 들어온 항공기예요. 원래는 이거 타는 게 아니고 과달라하라에서 들어오는 거 타야 됐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더 늦어지면서 조금 더 일찍 들어온 항공기로 교체가 됐습니다. 비바항공은 총 87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고요. 전부 A320 시리즈로만 운용 중이에요. 멕시코 국내선이 메인이지만 미국 노선하고 멀게는 콜롬비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이 땅도 넓고 지형도 험준하잖아요. 근데 치안까지 개판이라서 국내선 장사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도시 이동하는데 버스 타고 가면 한 20시간도 걸려요. 자, 그럼 이제 줄을 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행이라서 앞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추가 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딩 순서에 맞게 질서 있게 들어가는데 우선 탑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비바항공 112편. 오전 11시에 출발해서 라스베가스에 오후 1시 5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이고요. 3시간 반 정도 날아갑니다. 1시 50분 정도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하고 그다음 호텔로 딱 가면은 그때가 딱 호텔 체크인할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예매를 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 항공편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미국 항공사는 안 들어오고요. 멕시코의 3개 항공사가 각각 한 편씩만 운항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어 앞에 보이는 이거 멕시코 국가대표팀 공식 항공사 엠블럼입니다. 이딴 게 대단하네요. 비바항공. 국대 선수들도 직접 이거 타고 이동한대요. 이제 기내 안쪽으로 진입하면 이 항공기 전부 이코노미석만 달려있고요. 총 240석이 장착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에젯도 같은 기종으로 240석을 운영 중이니까 밀도가 아주 빽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은 추가 요금 좌석이라고 해서 넓은 건 아니고요.
전좌석 같은 간격입니다. 빨리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나마 위안인 건 비바항공은 공격적으로 새 비행기를 들여오고 있어가지고 좌석은 새 겁니다. 근데 얇아요. 다리미판입니다. 좌석 간격은 아이폰이 가로로 이렇게 물리다시피 하는 정도고요. 약 28에서 29인치의 좌석 간격입니다. 비행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면 슬슬 답답해지는 좌석 간격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안식을 얻고자 혼란을 틈타서 비상구석을 지정했습니다. 당연히 추가 요금 붙고요. 스페이스 플러스라는 명칭이네요. 비상구석 같은 경우는 최소 간격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긴 좁게 못 만듭니다. 자리에 얼른 앉아서 이 헤드레스트 따위는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표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구석의 좌석 간격은 아이폰이 이렇게 훅훅 넘어가는 좌석 간격이고요. 이 정도면 화장실 갈 때 옆 사람이 앉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힘들더라고요. 멕시코 사람들도 체구가 큰 사람들은 또 엄청 큽니다. 좌석은 당연히 또 안 제껴지고요. 아이패드만한 밥상은 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하겠습니다. 에어버스 A321 네오. 오늘 비행기가 새 비행기라고 했잖아요. A321 네오에는 에어스페이스라고 있어요. 넓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한 설계를 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적용돼 있습니다. 보잉 737의 스카이 인테리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기내 선반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캐리어를 옆으로 세워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틀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창문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스페이스 로고가 간지나게 달려 있어요. 참고로 이건 우리나라 항공사 중엔 대한항공 A321 네오에만 적용 중이고요.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는 기존 거 그대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단 패널 디자인도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창가 좌석이라서 화장실 가는 게 좀 제한적일 것 같아가지고 미리 화장실부터 다녀와 볼게요. 맨 뒤로 가면 2개의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내부는 역시 많이 좁아요. 볼일 보고 뒤돌 때 종아리가 스칠 수도 있는 찝찝한 넓이고요. 체구가 또 큰 분들은 테트리스 하듯이 좌우로 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가 애매해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준비를 다 마쳤고요. 기내 선반 뚜껑을 보시면 수많은 광고판들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LCC들도 요거 보고 광고라도 좀 달아가지고 수익성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좀 싸게 가고 싶습니다. 항공기 이제 푸시백 합니다. 옆으로는 아까 봤던 LCC 1위 볼라리스 항공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 여행할 때 인터젯이라고 LCC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푸시백을 하는데도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멋진 항공사. 승무원은 조금 늦게 기내 안전 시범을 보여주고요. 여러모로 낯섭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 공항은 해발 약 2230m라 가지고 활주로가 유난히 깁니다. 그래서 이륙하러 가는 시간도 꽤 걸려요. 거기다가 오래된 공항이라서 공항이 무지 복잡합니다. 아에로멕시코의 본진. 제가 아에로멕시코 국내선 비즈니스 후기가 하나 있는데 썩고 있어요. 요걸 또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얘네도 사실 신로고랑 신도장에 있는데 교체 속도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티가 잘 안 납니다. 오늘 비바항공 이제 출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라스베가스로 뒤늦게 출발합니다. 고산지대 공항에서의 이륙 엔진음 멕시코시티 공항의 전경과 함께 갑니다.
멕시코시티 공항. 1931년에 세워진 이제 곧 개항 100년을 앞둔 오래된 공항이에요. 여긴 김포공항처럼 도심과 되게 가까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확장이 좀 어려운 곳인데요. 그래서 얘네도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도심 외곽에다가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곳, 저기가 신공항 터예요. 착공하고 공항터를 저렇게 다 닦고 나서 모종의 이유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딱 봐도 터미널하고 활주로 자리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개항했으면 활주로가 무려 6개인 메가급 공항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생태공원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중남미에서 가장 큰 공항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멕시코시티에서 주간에 이착륙한다면 선명하게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근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멕시코 피라미드죠, 테오티후아칸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간 꼭 찾고 말 거예요. 항공기는 이제 순항고도로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참 예쁘네요.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비바항공 앱에 있는 기내 메뉴판을 좀 봤고요. 다양한 과자나 컵라면 그리고 샌드위치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앉은 좌석이 마침 비상구 좌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은 전부 그 기내 선반에다가 올려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지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지갑에 넣어둔 그 멕시코 페소 몇 장, 야 요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하고 그 라면을 주문을 했는데요. 아, 여기 현금 안 됩니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대요. 순간 엄청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멕시코 부부가 갑자기 제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한사코 안 받으시면서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별거 아닌 순간이었는데 이게 여행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깊게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멕시코 인심 진짜 최고예요. 라면 맛 같은 경우는 이거 일본 니신 건 줄 알았는데 중티 묻은 라면이더라고요. 멕시코 분들의 인심이 무색하게 맛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내 엔터나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거 담아오면 좋아요. 옆자리 부부가 화장실 간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저도 화장실 다녀왔고요. 제가 그 화장실 간다 그러면 우르르 일어날 각이라서 이 타이밍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지나고 있어요. 뭔가 거대하고 긴 장벽이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창밖을 봤지만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아쉽지만 뭐 언젠가 한번 또 건널 날이 있겠죠? 항공기는 이제 미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지도 보시면 투손 옆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하트를 쳐놨는데 저기 꼭 갈 거예요. 비행기 무덤. 그리고 멕시코 땅에서는 거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정말 잘 정돈된 농장들이 보입니다. 미국 땅인 게 실감은 되진 않지만 차이점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막 한가운데서 엄청 큰 강이 나타났어요.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의 경계 역할을 하는 콜로라도 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또 후버댐이 있다는데 그거를 내려서 알았어요. 척박한 네바다주의 땅을 지나서 갑자기 도시가 시작되는 풍경이 보이고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항공기 아래로 차들 지나가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여요. 항공기는 이제 카지노의 도시, 유흥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착륙합니다. 활주로 옆으로 오피스들이랑 도로가 바로 있어요. 높은 가림막도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나중에 항공기 사진 찍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서서 찍어도 될 만큼 도처가 포인트네요. 항공기 착륙을 마쳤고요. 공항 뒤편으로 라스베가스의 스트립 지역의 호텔들이 뭔가 심시티 같기도 하네요. 저는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쪽으론 이곳의 명물 스피어도 보입니다. 제가 저거 보러 왔는데 촉박하게 예약을 잡은 탓에 결국 날렸습니다. 옆으로는 얼마 전 파산한 스피릿 항공이 보이는데요. 제가 라스베가스 아웃을 스피릿으로 할까 프론티어로 할까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독자분께서 프론티어 항공을 40트라이 이상 타달라고 해주셔가지고 프론티어를 타는 바람에 운 좋게 스피릿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분이 저를 살렸어요. 참고로 이날은 스피릿 마지막 운항 다음 날이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과 사우스웨스트가 지배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공항. 항공기는 이제 주기를 마치고 오늘 여정 겨우겨우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시간 15분 정도 지연 도착했어요. 실제로 이 항공편은 잊을만 하면 지연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설마 했는데 제가 걸렸어요.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의 민족은 참기 힘든 느긋한 하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도 제가 타고 온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여정이었어요. 오늘 평점 2점짜리 어마무시한 멕시코의 저비용 항공사 비바항공 후기를 보셨는데요. 5,000개 리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버부킹으로 인한 좌석 취소나 불친절한 막장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냥 늘상 있을 법한 그런 지연만 걸린 정도? 그리고 좌석이랑 기내 수화물이랑 더하니까 그 항공료가 42만 원이었다는 것도 있었네요. 반면에 비행기 자체도 새 거고 기내도 깔끔하고 승무원도 친절하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북중미나 유럽의 저비용 항공사들은 타면 큰일 나는 위험한 항공사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피곤해질 것 같은 그런 항공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탈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가격이 정말 압도적으로 싸지 않는 한 다음엔 아에로멕시코 탈게요. 가격이 비슷한데 굳이 이걸 탈 이유는 콘텐츠 하는 사람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이언에어예요. 아무튼 평점 2점짜리 항공사를 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비행기는 생각보다 멀쩡히 가고요. 좌석은 생각보다 더 얇고요. 지갑은 생각보다 더 털립니다. 일정은 생각보다 더 밀렸어요. 근데 가끔은 오늘처럼 옆자리 사람 인심 덕분에 여행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Viva México! ¡Viva! Aerolínea oficial de la Selección Nacional de México. Attention sports fans.